자, 지난 1월 26일에 질문을 받았던 그 문제들 풀이를 시작을 할 건데, 문제가 좀 많았지. 문제가 좀 많아가지고, 지난 영상에서 못한 것도 있어서, 영상을 두 개로 쪼개서 갈 건데, 아마 하나하나도 분량이 굉장히 클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 분량은 내가 여기 first video라고 적은 여기 있는 문제들. 지금 비디오에서 찍을 것들은 그치? 45번부터 53번까지 거의 전문제지 이거. 이 문항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지금 파란색으로 치고 있는 두 번째 비디오에서는 67번부터 120번까지에 있는 질문 문항들을 시작을 할 거야. 아마 지금 찍는데 이거 아마 1시간이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중간중간에 쉬면서 같이 따라와 줬으면 좋겠고, 자, 45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 45번. 실험실에서 한 학생이 탄산 나트륨을 반응을 시켰지, 그치? 그래서 탄산 나트륨과 염화칼슘을 반응시켜서 발생한 CO2 이산화탄소를 수산치환으로 포집하였다라고 나와 있어. 괄호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 어떤 문제들이 나와 있는지. 만약 학생이 10.6g의 10.6g의 Na2CO3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Na2CO3는 1몰에 106g이니까 10.6g은 0.1몰이 될 거야. 그치? 0.1몰의 탄산 나트륨과 2.5 라지엠의 염화 수소 250ml를 반응시켜 얻을 수 있는 CO2의 최대 몰수를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요 1번 문제는 화학 식량과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를 이용을 하는 거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화학 반응식을 쓸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화학 반응식을 쓸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사실 지난 시간에 이거를 풀이를 안 한 이유는 지난 영상에서, 그치? 그러니까 바로 전 수업에서 1교시에 농도를 배울 줄 알고 풀이를 안 했던 건데, 아직 농도를 안 나갔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할 거야. 근데 너희가 지금 정식적으로 농도를 배우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정규 시간에 들어야 할 거야, 1교시 때. 자, 여기 지금 라지 M이 보이지? 라지 M.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몰 농도라고, 몰 농도를 나타내는 기호이자 단위인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자, 몰 농도라고 하는 농도의 개념을 화학에서는 만들게 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어떤 반응식을 이용을 할 거냐면은, 자, 그치? Na2CO3와 HCl이 반응을 해서 CO2가 나온다고 하는 건데, 그치? 또 뭐가 나오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풀면 조금 더 좋냐면, 각각의 이 반응물들을 이온 결합을 한 경우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Na 플러스와, 그치? CO3 E 마이너스로 나눌 거고, 두 개 있겠지, 그치? HCl은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나뉘겠지. 근데 여기서 일단 CO2가 빠져나왔단 말이지, 그치? CO2가 빠져나왔으면, 자, CO2 말고, 그러니까 CO3 E 마이너스 말고, 우리가 요 Na 플러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옆에 있는 음이온은 CO3란 말이야. 근데 얘가 지금 딴 쪽으로 빠져나갔어, 그치? 그랬을 때 Na 플러스의 선택지는 뭐밖에 없냐면, H 플러스는 반발력이 작용을 할 테니까 Cl 마이너스밖에 없겠지, 그치? 그러니까 한번 소설을 써보는 거야, 이거는. 그치? 그럼 여기 NaCl이 나올 거고, 그치?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Na2CO3에서 그치? 여기서 O가 하나 남고 그치? 그리고 지금 NA가 두 개 들어가 있으니까 NaCl의 개수는 2가 될 거야. 2가 될 거야. 그러면 Cl도 두 개 있으니까 Cl의 원자도 두 개 있으니까 그치? HCl도 두 개 있겠지. 그러면 남는 놈을 잘 생각을 해보면 일단 Na 두 개 있었고 그치? CO3 있었고 E 마이너스 또 H 플러스 H 플러스 Cl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이게 반응물이었거든. 반응물에 있는 거를 전부 다 내가 적어놓은 거야. 전부 다 적어놨는데 이게 지금 생성물로 갈 때 어떻게 되느냐? 일단 NaCl이 두 개. 반응을 했으니까 Na 플러스 그리고 Cl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반응이 될 거고 지금 CO3 E 마이너스에서 CO2를 가져가 버렸지. CO2를 가져가 버렸으니까 여기는 사실 5가 남는 거야. 그치? 5가 남는 거야. 5 E 마이너스가 남지. 그러면 여기서 H 플러스 두 개와 O E 마이너스를 결합하게 되면 뭐가 나올 거냐면 H2 5가 나오겠지. 그치? 반응식을 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대략적으로 반응식을 유추해 볼 수가 있었고 이 중에서 CO2를 찾는 그런 과정의 문제들이었어. 나머지는 문제를 풀면서 한번 살펴봅시다. 동그라미 괄호 1번 만약 학생이 Na2CO3를 0.1몰 그치 0.1몰 영어로 쓰자 몰의 반응을 한 거야. 이때 HCl이 얼마가 있었느냐가 알고 싶은 건데 그치? 여기서 몰농도라는 걸 좀 정의를 해야 돼. 우리는 이제 몰농도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의하냐면 부피분의 몰수로 정의를 할 겁니다. 몰수로 정의를 할 건데 몰수의 단위는 MOL이고 부피의 단위는 리터지.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1리터당 들어있는 몰수를 우리는 몰농도라고 정의를 하고 요 놈의 기호는 라지 M을 쓸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몰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몰수라고 하는 거는 그치? 몰농도 곱하기 부피가 되겠지. 이때 몰농도의 단위는 라지 M, 즉 몰 퍼 리터가 될 거고 부피의 단위는 리터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주어진 HCl이 얼마 있는지 살펴보려면 HCl의 몰수 몰수를 우리가 N이라고 적읍시다. HCl의 몰수는 몰농도 2.50의 라지 M 곱하기 지금 여기 있는 부피가 밀리리터 단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 놈을 리터의 단위로 환산을 해줘야 돼. 왜냐하면은 라지 M의 단위가 몰 퍼 리터라고 하는 리터를 썼기 때문에 그치? 그럼 요 놈은 0.25 리터가 될 거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0.125 몰이 나오더라. 이 0.125몰을 HCl에 대입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1대2로 반응을 하니까 0.125몰이 다 반응하게 되면 Na2CO3는 0.0
6, 1, 2, 5 만큼 반응을 할 거고, 이때 잠깐만 2, 2, 1, 1, 2, 5 그치? 그러면은 생성되는 뭘 잘못 구했나? 0.125 0. 아 106이고 0.1몰이 있는 거 맞고 0.0125가 아니네. 계산을 다시 해보면 25 곱하기 25니까 0. 0 2.50 곱하기 4분의 1 그치 0.6125가 나오네. 0.6125가 나오더라. 그치 1대 2로 반응을 하니까 빠지는 건 0.6125가 빠질 거고, 그럼 요 놈은 빠지는 게 0.3으로 나누면 0.3 이렇게 안 빠지겠구나. 1대 2로 반응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HCl이 0.612호가 빠질 경우 Na2CO3는 0.3 어쩌고저쩌고 나올 거기 때문에 둘 다 지금 그치 0 HCl은 0인 거고 Na2CO3는 음수가 나와버리니까 HCl보다는 Na2CO3가 먼저 반응을 할 것이다. 그러면 Na2CO3가 0.1몰이 반응을 하게 된다면 생성되는 CO2도 0.1몰이 될 것이다. 그치? 따라서 CO2의 최대 몰수는 0.1몰이더라. 그치? 이렇게 45번에 동그라미 1번, 괄호 1번을 풀 수 있었고, 자, 45번에 괄호 2번을 봤을 때, 그러나 실제로 얻은 CO2의 부피는 학생의 예상보다 작았더라. 그 이유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 라고 나와 있지, 그치? CO2가 우리가 서상치환을 하는데 우리의 생각보다 덜 모였다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수상치환에 대해서도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수상치환에 늘 하기에 적합한 기체는 뭐가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요 놈을 물 속에서 그치 그림을 위에 내가 그려놨지 그치 지난 시간에 그려놨는데 반응을 시켜서 요 놈이 물속을 타고 들어가서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 기체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 기체가 물속에 녹아져 있다면 안 올라오고 물하고 그냥 같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즉 물에 잘 녹지 않아야 돼. 물에 대한 용해도가 작아야 해. 근데 물에 대한 용해도가 작으려면 이 물이라고 하는 거는 극성 분자라고 했지.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물에 대한 용해도가 작은 분자는 어떤 분자이냐면 별로 안 친한, 끼리끼리 안 노는 즉 무극성 분자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CO2는 사실은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요 놈은 무극성 분자는 맞아.
무극성 분자는 맞지만 요 놈이 아예 물에 안 녹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그치? 어떤 반응이 일어날 거냐면 자, H2O 리퀴드와 CO2를 앞에 놓자. CO2 기체 상태와 H2O 액체 물을 반응을 시키면, 물론 이게 잘 반응이 이루어지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은 어떤 식으로 반응이 갈 것이냐, H2CO3라고 하는 이온 결합의 형태로 반응이 갈 것이고, 사실은 이렇게 존재하는 것보다는 역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긴 할 겁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은 H2CO3로 가고, 이 경우는 또 어떻게 반응이 이루어지냐면 나중에 화학평균 가서 배우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수업 시간에 안 배운 것들은 그냥 적어만 두고 그런 게 있구나라고 넘기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차근차근 우리가 진도를 나가다 보면 다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너무 막 하나하나 너무 집착을 하지 않는 게 공부할 때 조금 더 편할 거야. 그럼 요놈은 어떻게 되냐, H 플러스와 HCO3 마이너스의 형태로 또 반응을 할 수가 있고, 또 요놈은 나중에 가서 배우는 것들이야. 그래서 EH 플러스와 CO3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반응이 몇 단계를 거쳐가지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 사실은 이게 나중 가서 배우게 되는 산과 염기, 염기라고 하는 단원의 버퍼 용액이라고 하는 내용에 나오는 주된 반응이야. 그러니까 버퍼 용액이란 건, 버퍼가 약간 범퍼처럼 완충제 역할을 하는데 완충 용액이거든. 이게 완충 용액. 그러니까 얘가 산성과 염기성을 표시할 때 pH라고 하는 게 있잖아, 그치? pH라고 하는 게 있는데, pH가 7보다 작으면 산성이고 7이면 중성이고 7보다 크면 염기성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렌지 주스를 마시게 되면 오렌지 주스는 산성이거든. 근데 우리 몸이 갑자기 산성으로 변하면 안 되겠지. 오렌지 주스를 많이 마셨다고 해가지고 산성으로 변하면 단백질이나 우리 몸에 있는 구조들이 이제 변형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걸 막아주는 이제 버퍼 용액, 완충 용액이 있는데, 그 완충 용액이 내가 위에 적어놓은 반응들을 통해서 조절이 된다 정도인데, 그 지금 좀 다른 길로 빠졌는데, 우리가 알 거는 물에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탄산 수소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치? 따라서 수성치원에서의 가장 핵심적으로 물어보고자 하는 거는 수성치원에서는 물속에 기체가 녹는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답은 이제 1번이 될 거야. 사실은 1번 딱 고르고서 나머지는 안 봐도 돼. 왜냐면 수성치원에서는 문제를 여러 개 풀어보면 알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물과 반응해서 기체가 덜 나온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도 한번 봅시다. 수증기보다 밀도가 높다 그랬는데, 수증기는 분자량이 18이죠. 이산화탄소는 44야, 그치? 그러니까 밀도가 높긴 하네. 높긴 한데 그 이후로 적절하지는 않은 거야. 그치? 왜냐면은 무거우면 깔려야지 아래로. 3번 N2나 O2보다 커 수상치원 하지 못하였다. 했는데 요 놈이 용해도가, 그치? 작아도 아주 조금 0.001 뭐 있겠지, 그치?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래서 실제로 얻은 거는 이론적인 값보다는 당연히 오차가 조금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2번도 3번도 아니고 4번 N2나 O2보다 분자량이 커서 같은 온도에서 평균 속도가 느리다. 이거 맞는데 실제로 얻은 CO2의 부피가 예상보다 작은 거에 대한 이유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2, 3, 4보다 맞는 말이거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그 컨셉과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더라. 그러니까 이 선지가 맞는지 틀린지를 보려기보다는 이 문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 오케이. 3번 실험실의 대기압은 760mm Hg. 그리고 수주의 온도는 22도. 그리고 포집한 기체의 부피는 502ml였더라. 그럼 포집한 CO2의 몰수 측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거 우리 책에 있었거든. 사실은 있었는데 자, 이게 책으로 봤을 때 몇 페이지였냐면은 증기압력과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책에 47페이지에 나와 있을 겁니다. 책 47페이지 개념 교재 4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수조가 있어. 수조가 있고, 그렇지? 우리가 기체를 수상치환을 할 거라는 거. 이런 식으로 수상치환을 할 거고, 반응을 시키고 요놈을 연결을 해서 물 속에 있는 거지. 물 속에 있는 거야. 자. 원래는 일반적으로 이 높이에 따라서 우리는 대기압을 측정을 할 건데 무슨 압력이 똑같은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눌러주는 압력은 대기압이야. 그치? 대기압의 압력이 있을 거고, 그럼 얘랑 우리는 뭐가 같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P 대기압은 반응에서 나온 기체가 있겠죠. 그치? 요 놈을 우리가 P CO2라고 합시다. P CO2가 누르는 압력이 있겠지. 또한 지금 물속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물도 일정 부분 증발을 할 거라는 거야. 그렇지? 그럼 이 물에 대한 증기압도 존재를 하겠죠. 이 놈은 P 수증기에 대한 증기압도 있을 거고, 또 어떠한 압력도 적용이 될 거냐면은 여기 수면으로부터 이 높이까지 물기둥이 누르는 압력도 존재하겠죠. 그쵸? 물기둥에 필요한 압력도 물기둥에 그치 압력을 구하기 위한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면 일단 대기압은 좋지. 그치? 그리고 포집한 기체의 부피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피로 인한 이제 몰수를 구할 수 있을 거고, PV는 NRT를 이용해 가지고 온도고도 나와 있으니까, 그치?
대기압은 1이라고 했으니까 CO2의 압력도 구할 수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여기에다가 일단 뭐가 필요하냐면 물에서의 요 증기 압력이 필요하지, 그치? 그리고 물기둥의 압력도 필요한데, 지금 물기둥이 생겼다 안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주질 않았고,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물기둥이라고 하는 거는 수면이 같으면 수면이 같을 경우는 굳이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치?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는 구해도 되고 어떤 경우에서는 안 구해도 CO2의 몰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텐데, 그쵸? 지금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게 포집한 CO2의 몰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지금 포집한 기체라고 하는 거는 뭐하고 뭐가 더해진 거야? 사실은 수증기와 앞에 말한 거랑 지금 내가 문제를 제대로 안 보고 풀어가지고 살짝 착각을 했는데, 요 놈은 수증기와 CO2를 전부 포함하는 거죠. 이 부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의 증기 압력만 알게 된다면 우리는 CO2의 몰수를 알 수 있겠지. 물기둥은 사실 필요가 없겠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굳이 안 가도 되는 거야. 얘는 아예 압력까지 구하는 건데 우리는 포집한 CO2의 몰수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포집한 기체에서 수증기에 해당하는 증기 압력만 빼주면 되겠죠. 그쵸? 이 온도에서의 증기 압력에 물의 몰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조 온도에서의 물의 증기 압력을 알게 되면 PV는 nRT를 이용해서 물의 몰수도 알 수 있을 거고, 그치? 이 물의 부피도 알 수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기체의 압력을 구할 수 있겠지, 그치? 압력의 부피를 또 구할 수 있겠죠, 그쵸?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포집한 CO2의 몰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값을 구해봤어. 4번. 수조 온도에서의 물의 증기 압력을 알게 되면은 물에 대한 부피 정보와 몰수 정보를 알 수 있고, 이놈을 CO2,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포집한 기체에서 빼주게 되면 CO2의 몰수를 알 수 있겠더라라고 하는 게 이제 45번이고, 46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46번. 실험실에서 H2 기체를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진행하였다라고 나와 있지. 그치? 이 반응을 진행을 했는데, H2는 마찬가지로 수성치환을 이용을 했다. 그치? 그때 대기압이 770토르였고 온도는 22도였다. 수증기의 중기압력은 22도씨에서 19.8토르였다. 라고 나와 있거든. 그렇다면 이제 1번부터 볼 건데, 자, 기체 수집 장치에 포집된 기체 부피를 측정하기 전에 관 내부의 기체 압력을 결정해야 한다 라고 나와 있지.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삐죽 튀어나와 있는 경우는 여기 물기둥의 압력까지 구해야 하는데 대부분 이런 문제들은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 있냐면 누구 XX는 뭐 땡땡이는 수조에 조금씩
물을 조금씩 넣어서 기체 측정 관의 수면의 높이를 맞춘다라고 되어 있거든. 즉, 이 그림을 가져옵시다. 그대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기체, 여기서는 뭘 구할 거냐면 수소를 구할 거다. 수소를 구할 건데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여기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식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여기서는 H2가 되겠죠. 근데 조금 우리가 구하기가 곤란한 게 여기 있는 물기둥의 부피라고 하는 거거든. 요 부분, 그치? 요 눌러주는 부분을 구할 수 있기는 한데 굳이, 그치? 이걸 재가지고 계산에 집어넣는 것보다 오차도 생길 거고, 그치? 어떻게 할 거냐면은 물을 더 넣어줄 겁니다. 물을 더 넣어줘가지고 아예 수면 자체를 기체 측정관이랑 같게 맞추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절차를 하게 되면은 관 내부의 기체 압력이 대기압과 같아질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이렇게 되면은 관 내부의 압력이 외부의 압력과 같고 그게 이제 대기압이 되더라. 그래서 내가 지금 사실 이 괄호 3번을 했을 때 물기둥에 대한 그 압력이 나오면 얘도 답이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지. 근데 지금 이 부분이 해결이 되는 거지, 그치? 아예 절차적으로 대기압과 관 내부의 압력을 같도록 맞춰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물기둥의 압력을 구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4번 절차를 진행을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중 이 방법으로 포집해서는 안 되는 기체를 고르시오. 이것도 사실은 분자구조 중에서 전자쌍 반발 원리라고 하는 거를 배워야지만이 풀 수 있는 건데, 이게 우리 책 뒤에 있었거든. 몇 번이었냐면은 5단원 168부터 얘는 이 개념 교재, 개교라고 써요. 개념 교재, 개교 페이지 168부터 178에 해당하는 거니까 지금은 이해 못할 수도 있어. 근데 이거 내가 지난번에 살짝 설명을 해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 극성분자, 무극성분자, 전기음성도 얘기하면서. 자, 그러면 HCl은 어떻게 생겼냐면 HCl 이렇게 생겼고, NH3는 N H 이렇게 생겼고, 점 찍는 거는 나중에 배웁시다. CO2는 C O 이런 식으로 분자 구조를 그릴 수 있는데, 전기 음성도 차이에 따라서 이 전자를 가져간다 그랬어. 그치?
CL이 3.0, H가 2.1, N이 3.0, 2.1, 2.1, 2.1, CO2, C가 얼마? 2.5, 3.5가 될 건데,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이 전자가 쏠리는 정도가 HCl은 Cl 쪽으로 쏠릴 거죠. 그쵸? 이게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얘는 그러니까 극성 분자야. 그치? 극성 분자. 극성 분자는 물에 잘 녹겠지. 그러면 수상 치환을 하게 되면 기체로 안 올라오고 물 속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포집하게 되면은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포집해서는 안 되는 기체가 맞고, NH3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얘는 3D로 하면은 삼각뿔형으로 생겼거든. 근데 일단은 2차원적으로도 충분히 보여지니까 N쪽으로 당겨지고, N쪽으로 당겨지기 때문에 지금 양 옆의 벡터는 캔슬아웃이 될 거고, 3차원적으로는 아니겠지만 그냥 이렇게 합시다. 어쨌거나 상쇄가 되더라도 하나가 부족하지. 그치? 그럼 얘는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요 놈도 극성 분자가 되겠죠. 그리고 D극 같은 경우는 양옆으로 당기는 정도가 똑같기 때문에 캔슬아웃 돼가지고 쌍극자 모멘트가 0이 되더라. 그럼 얘는 무극성 분자가 되기 때문에 D극이 가장 수상 치환을 하기에 적합한 그런 기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제. 포집관 안에 수소기체의 압력이 얼마냐, 만져보자 라고 물어봤는데, 자, 수소기체의 압력은 P, 대기압은 뭐랑 똑같냐면 P 수소 더하기 P 수증기의 압력이 되겠죠. H2O라고 쓰면 이제 물이랑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H2O의 압력이라고 하는 건, H2의 압력이라는 건 대기압의 압력에서 수증기의 압력을 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놈은 770, 760이 아니네요. 그쵸? 760을 쓰면 또 틀리는 거야. 토르에서 19.8토르를 뺀 얼마일 것이냐? 750.2토르가 되겠죠. 그쵸?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풀 수가 있더라. 오케이. 4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7번. 자, 47번. 그림가는 기체 X 1g의 압력과 부피를, 나는 기체 X 1g의 온도와 밀도를 나타낸 것이다. 조건들이, 그치, 가하고 나하고 지금 축이 다르거든. 그래서 부피, 압력, 또 밀도, 온도, 다음과 같은 축들을 우리가 봐줘야 돼. 아마 기억하고 니은은 같은 그래프 내에서의 판단을 하는 거니까 괜찮을 건데, 그러니까 A랑 B, 그리고 C랑 D 각각 판단을 하려면 괜찮은데, 지금 D극 같은 경우는 B하고 D를 비교했기 때문에 요 놈이 좀 골 때리거든. 한번 순서대로 봅시다. 온도는 B에서가 A에서의 4배이다. 온도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치? 온도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한테 주어진 거는 뭐하고 뭐밖에 없어? 부피하고 압력밖에 없죠. 우리한테 주어진 거는 부피하고 빨간색으로 하자 이거. 부피하고 압력밖에 없죠. 그럼 어떤 걸 활용을 하면 되느냐? PV는 nRT에서 일단 R은 기체 상수고, 그러니까 기체 X1g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다른 분자였다면, 기체가 두 종류였다면 1g에 해당하는 몰수가 다를 거거든. 근데 같은 기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몰수라고 하는 건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기 때문에 같은 몰레큘러 웨이트 분자량이 들어갈 테니까 이거는 같은 몰수가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지. A하고 B는. 그래서 몰수도 같을 거야.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온도라고 하는 건 뭐에 비례하더라? P 곱하기 V에 비례하더라. 그치? 그럼 구해봅시다. 이 값을. 어차피 몇 배 몇 배만 알면 되는 거니까. B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2지. 2 곱하기 2니까 4가 나올 거고, 그치? 2 곱하기 2. A 같은 경우는 1 곱하기 1이죠. 1이 나오겠지. 1.1이 아니고 곱하기입니다. 1. 그래서 B가 A의 4배. 맞죠. 그리고 압력 물어봤죠. 압력. 밀도와 온도를 통해서 우리가 압력을 구할 수 있었나? 밀도에 대한 식이 있었어. 그치? PV는 nRT인데 지금 n을 다 없애도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사실은 다 1g이니까. 그래도 일단은 놔둡시다. 밀도를 만들어주기 위해, 압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P는 V분의 nRT인데 V분의 n이라고 하는 게 잠깐만, 하나 안 했죠. P분의 nRT에서 뭘로 넘어올 거냐면 m분의 WRT로 넘어갈 거고, P는 VM 분의 WRT인데 여기서 V 곱하기 W가 몰수이기 때문에, 다시 이거 파란색으로 하려 했었는데 어쨌든 P는 M분의 T죠. T. 밀도 density. P는 M분의 DRT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주어진 조건 C하고 D에서 한번 살펴볼 건데, C하고 D에서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 R은 상수고, 온도가 다르죠. 그쵸? 밀도는 어떨까? 밀도 C하고 D. 온도가 바뀌기 때문에 같은 질량이 차지하는 부피가 변하겠네. 그치? 하지만 분자량은 동일하겠죠. 그러니까 요 P라고 하는 거는 뭐에 비례하는 거구나? 밀도와 온도의 곱과 비례하는구나. 그러면 C라고 하는 거는 얼마 나오니? 200 곱하기 1이니까 200이 나올 거고, D는 400 곱하기 0.5니까 요 놈도 똑같이 200이 나오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더라. 이제 디귿을 볼 건데, 밀도는 B에서가 D에서의 2배이다 라고 나와 있죠. 아까 우리가 준 식 어떤 식이었냐면 여기서 넘어올게. 여기서 요 식에서 넘어올게. 요 식에서 넘어오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C하고 D를 비교했을 때는 R하고 M이 같았고, 그치? 뭐 여러 가지 A하고 B를 비교했을 때는 N하고 R이 같았는데, 지금 N하고 R하고 M은 A, B, C, D의 경우에 전부 다 똑같긴 하겠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준식은 어떻게 나올 거냐면 D는 R T분의, 맞나요? RT분의 P
m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분자량 1점 하겠죠. 같은 기체 x니까. 그리고 기체 상수 r 동일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오는 게 준식에서 D는 T분의 P다 라고 하는 조건이 나오는데 지금 가에서는 온도 조건이 없고 그쵸? 나에서는 압력 조건이 없네. 준식에서 뭐 구해보면 될 것 같은데 뭘 활용을 할 거냐면은 우리는 결론적으로 T분의 P를 구할 거야. T분의 P를 구할 건데 자, P 봅시다. P. 그러니까 PV는 nRT에서 PV는 nRT에서 요놈을 뭐라고 변형할 수 있었냐면은 PV는 m분의 WRT라고 변경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다. 근데 각 식에서 우리가 B하고 D를 생각했을 때 일정한 것들이 어떤 게 있나 보자라는 거지. 일단은 R은 동일할 거야. 그쵸? 그리고 N이 동일하겠죠. 그쵸? 몰수 동일할 거고 W도 동일할 거고 M도 동일할 건데 그램 퍼 리터 이거 굳이 구할 필요가 없겠구나. 나오네. 이거 좀 너무 어렵게 생각을 했다. 선생님은 지금 하면서 지금 같이 푸는 거여가지고 D 같은 경우는 1g이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이제 값이 0.5니까 2리터인 거야, D는. 그치? 그러면 B는 어때? 밀도를 직접 구하는 거네. 이건 지금 밀도를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요놈은 밀도 직접 구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일단 탑 1g이래. 1g이래. 1g인데 몇 리터야? B 2리터지. 같네. 그치? 연결이 되는구나. 이제 부피가 있기 때문에 1g이 우리가 그램이 몇 g인지 알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같다 라고 하게 되면 답은 기억하고 니은이 되겠죠. 다음 48번. 크림 칸은 압력 P1에서 질량이 Ag인 기체 A와 B의